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여사입니다. 요즘 너무 강의를 좀 늦게 올린다. 행사님 좀 자주 좀 올려주세요라고 하시는 우리 행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국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선생님 또 언제 영상 올리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 영상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저 이래저래 또 강의 다니고 또 뭐 출입국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씩 이제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는 게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잘 만들어서 좀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늘은 뭐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이제 F7 비자 신청서를 이제 접수증을 받으러 갔다가 박정규 행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 민원대행 기간에 3층에 접수를 하고 나오는데 행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사님을 좀 못 알아뵈서 예 하고 끝났는데, 이제 접수하고 나서 행사님 혹시 장만희 행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했더니 너무나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행사님 때문에 정말로 좀 꼬여 있는 지침들, 또 영상을 통해서 정말로 넓은 분야 쪽으로 체류 자격에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확대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는데 잘 마무리되면 또 식사 한 끼 하시자고. 언제나 화장이고요. 너무나 힘이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정말 뭐 저번 일요일이었는데 이 지방에 내려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KTX 타고 한 1시간 40분 가까이 걸리는 것 같고, 거기에서 택시 타고도 한 40분을 더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참 처음에 연락을 주셨던 기관에서도 죄송하다고 더 강의료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 뭐 KTX 비용이고 뭐고 제하면 진짜 남는 게 없으시다고 좀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그 F2R 비자를 이제 가지고 계신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이 만났고, 또 그 센터를 통해서 또 어, 다음 주에 그것보다 더 먼 지방으로 일요일 날 이제 강의를 떠나게 되는데, 강의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이제 기관에서 이제 강의를 요청 주시는데, 예, 연락 주셔도 됩니다. 연락 주셔도 되고, 또 이제 최근에도 그 이제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에서 매 11월마다 굉장히 큰 행사가 열리는데, 지금 새로 회장이 되신 분께서 또 연락을 좀 주셔서 제가 이제 이번에 또 아식 님이시군요. 아식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굉장히 큽니다.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요. 네, 거기 아식 회장님께서 이제 11월 달에 좀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좀 요청을 해 주셔서 제가 이제 강의를 가기로 했고, 뭐 이래저래 강의 일정은 좀 많습니다. 강의 일정이 많아서 이게 변명입니다, 변명. 강의 일정이 많아서 이제 유튜브 영상이 조금 더디어 올라가지만, 항상 열심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변치 않으니까 좀 들어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2024년도 F2R, 즉 특화형 거주비자 관련해서 이제 인원이 확대됐다. 요거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2022년도죠.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시범 사업이 실제로 시작이 됐어요.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2023년 9월 말까지 해서 이 이제 시범 사업이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2024년도에 관련돼서 F2R, 즉 특화형 거주 비자에 관련돼서는 아직 정보가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F2R 관련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인포메이션을 조금씩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올리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확인했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제 정책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처음에 제가 F2R을 시작을 할 때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원래 정해져 있는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순서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정책본부에 한번 문의를 했었고, 그 관련해서 답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그거와 연관돼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강의를 갔는데 정말 그 많은 F2R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비자를 이미 받았어요. 예,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F2R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정보들이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비자를 변경하고 아니면 에이전시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F2R 비자로 변경을 했잖아요. 근데 연장할 때에 대한 유의사항들, 또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을 뭐 전혀 안내를 받은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F2R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만들었고, 앞에 서두가 너무 길었어요. 예, 벌써 뭐 7분이 다 돼가는데 그래도 앞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솔직히 이제 경험적인 것도 있지만 가끔씩 중요한 것들도 제가 이렇게 앞에 멘트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강의만 들은다고 뒤로 막 가지 마시고 예, 꾸준히 앞에부터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로 2024년도죠. 이게 2023이 아니고 2024년도. 2024년도는 지금 F2R이 지금 시범 사업을 했잖아요. 시범 사업의 인원이 1,500명이었대요.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1,500명의 이제 2023년도 쿼터를 배정을 했었는데 이게 확대는 당연히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거가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논의 중에 있는 경우가, 그렇다면 인구 감소 지역만 해당이 될 거냐, 아니면 뭐 뿌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인구 이제 감소나 소멸이 되려고 하는 예정 지역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법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이나인 비자 근로자가 이제 요즘에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 포인트 이제 274 같이 이런 시스템도 있지만 뭐 거주 비자하고 솔직히 274 비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 기업에도 이제 이런 F2R을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또 인구 소멸 예정 지역이 솔직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무부 굉장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그 1차로 이제 시범 사업이 2023년도 9월 달에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본격적인 시작은 2020 이제 3년, 예, 3년. 잠시만요. 이게 간만에 강의를 하니까 이게 좀 펜이 자연스럽지 않네요. 이제 올해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진행이 지금 공고가 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범 사업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막판에 9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자 변경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건 이미 이제 쿼터가 1,500명 안에서 이제 배정이 된 상황이고 그 이후로 진행은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그 시범 사업이 끝나면 바로 F2R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있잖아요. 매 5년마다 하는데 올해가 제4차 외국정책 기본 계획을 실시하는 해인데 이게 이제 12월 말 정도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이민청도 이 정도쯤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 아마 12월 정도쯤에 이제 이런 F2R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뭐 인터넷에 보면 정말 많은 공고들이 뜨고 있어요. 이제 2024년도에 이제 F2R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집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우선은 중요한 것들을 좀 먼저 알아야 되지 않냐.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유학생들도 연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어려운 상황들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이번에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F2R 비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도 아직까지도 F2R 연장에 관련돼서 굉장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근로자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전에 강의에서도 설명드리는 거지만 F2R 비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제가 오늘 이제 적어주신 거 강의하는 거 한번 좀 유심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지침상에도 나와 있는데 1년에 4분의 3 이상을 근무할 것. 이게 지금 하이코리아에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예요. 근데 1년에 4분의 3은 이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1년에 4분의 3이면 9개월이거든요. 이게 올라온 게 그 부산광역시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F2R 비자를 그때 접수를 받을 때 그때 처음으로 1년에 4분의 3, 9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1년에 9개월 이상 근무가 최초 근무지냐? 아니면 연장할 때 9개월 이상 일하는 거를 볼 것이냐. 요게 지금 해석에 조금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1345에서 얘기하는 거는 1년에 4분의 3, 9개월 이상 근무는 최초 근무지다라고 1345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침상으로는 한 근무처, 최초 근무처라는 얘기가 없어서 연장 포함해서 9개월 이상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요 부분들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근무처 이탈이 상당한 하나 지금 있다고 제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A라는 회사에서 F2R을 비자를 변경했는데 며칠 있다가 아니면은 뭐 2달도 안 돼서 B라는 회사로 가는 F2R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 그 직종 코드가 있잖아요. 직종 코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조업이면 모든 제조업이 가는 게 아니고 제조업이 10이면 10으로 되어 있는 그 제조업의 그 인구 감소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이제 처음에 2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직종하고 상관없이 일하는 F2R 근로자들이 상당하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미 민원들이 좀 들어갔을 거고 법무부 쪽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9개월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연장할 때 필수입니다. 연장할 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학생은 상관이 없는데 이전에 E9하고 E7-4 비자 또 뭐 G1 비자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F2R로 변경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연장을 할 때는 GNI 70%.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이거를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GNI 70%. 그래서 요 부분들을 앞으로 어 이제 올해 말 12월 달에 뭔가 지침이 구체적으로 2024년도 내년 거 F2R에 나오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강력하게 뭔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F2R을 비자를 변경하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에이전시라든가 뭐 행정사님이라든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F2R을 진행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연장에 관련된 거는 설명을 못 들었대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다음에 출입국관리법 89조에 따라서 2항이죠. 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약서를 적거든요. 확약서. 오늘 펜이 좀 늦게 가네요. 확약서가 있어요. 그 확약서 상에 만약에 허가 조건, 처음에 비자를 변경했던 허가 요건을 위반을 하게 되면 비자가 취소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처음에 F2R 관련해서 유학생들 연락이 와서 올해 4월인가요, 5월인가요? 그때 제가 이제 대구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진짜 이 89조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9조는 각종 허가 등의 취소인데 F2R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장이 안 되면 취소되는 거 하나 또는 아까 얘기했죠. 이거 1년에 9개월 이상 근무 요 조건을 만약에 출입국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또 89조에 적용이 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가 F2R을 연장을 할 때 취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확인했던 거는 이 9개월에 관련된 거는 연장할 때도 반드시 출입국에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원래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F2R로 비자 변경했을 때 GNI 70%에 관련된 거는 반드시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3번에 89조 2항에 따른 확약서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비자 변경할 때 처음에 추천서 받을 때도 확약서 제출했고 출입국에 F2R 비자 변경할 때도 확약서 제출했잖아요. 요게 근거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업장을 이동했구나. 그다음에 이전에 했던 업종하고 다른 쪽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불이익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확인한 사항은 이제 내년에는 E9 비자 근로자가 F2R로 비자 변경할 수 없다. 요거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걸로 제가 센터를 통해서 확인했던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월 말에 이달 말에 12월 말에 구체적으로 지침이 나오면은 확인해 주겠지만 이제 처음에 E9, E7, 4 원래는 E9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제 새로운 2024년도 F2R 할 때는 E9 비자 근로자가 이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권역별로 나누잖아. E9 비자 근로자도 이전에 인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그다음에 충청 남북도에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근무처 변경을 이제 근무처를 찾아서. 근데 이제 그게 올해 9월 1일부터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잖아요. 각 권역권별로 이제 근로자가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고 다만 뭐 인천이 충청도로 가든가 그렇게는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 나인 비자 근로자는 K포인트 274뿐만 아니고 E7-4 비자로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데 예, 그 부분들을 F2R까지 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전에 좀 얘기가 좀 있었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인 비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E7-4 비자 그리고 인원이 지금 3만 명 더 늘렸잖아요.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E7-4는 F2R로 비자 변경이 쉽냐?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역, 그 인구 감소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E9 비자 근로자는 E74를 거쳐서 F2R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네, 일반 다른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E74에서 F2R로 어렵다. 왜? E74에서 이제 회사를 구하고 비자 변경하려면 E74하고 E9은 원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가려면 이적 동의라는 게 필요한데 시범 사업에는 이걸 다 뺐어요. 이 절차를 다 무시를 하고 그냥 무조건 신청하게끔 해줬거든요. 정책본부에 이전에 제가 민원을 넣고 그 확인 결과는 이번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인원을 좀 이제 뭐 연령이라든가 모든 비자에게 좀 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지침 또 그런 계획들 때문에 E9에서 또는 E74에서 F2R로 했지만 왜냐하면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E9 비자 근로자도 이제 이적 동의, 회사에서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이적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고용지원센터에 1개월 이내에 구직 신청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이제 지역에서 인터뷰를 보고 그 지역으로 계약을 하고 옮기는 거거든요. E74도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E9은 처음에 3년 3번, 1년 10개월 연장하고 나서 2번, 5번을 기회가 이적할 수 있는 회사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E74는 원칙적으로 현재 E74 비자를 받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자체가 솔직히 F2R로 가기가 어려운 시스템인데도 이전에 이제 이런 시범 사업에서는 조금 느슨하게 풀어준 경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E9 비자 근로자, E74 비자 근로자는 그 지역에 그 인구 감소 지역에 지금 근무하고 있다면은 F2R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E9 비자 또는 E74 비자는 F2R 비자로 변경하기는 어렵게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F2R 비자는 이제 그 유학생에게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도 자료에 잠깐 언급됐던 내용은 영주 자격에 관련돼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 F2R 관련해서는 이거와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F51R이라든가 이런 영주 자격하고 비자 변경할 수 있는 그 부분들까지 충분히 반영돼서 올해 12월 달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항들은 뭐냐면 F2R 비자가 거주 비자인 것은 맞고 또 E9이나 E74나 G1보다 지위가 높은 비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F2R의 배우자는 F1R 비자로 단순 노무 직종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소득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또 하나는 영주 자격을 신청을 할 때 소득을 같이 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장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고 좀 지나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책은 흐름이거든요. 흐름인데 F2R 지역 특성화 거주 비자를 만약에 줬을 때 인구 감소 지역의 인력들을 우수 인재들을 조금 더 올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확인했던 들었던 사항 E9 비자 근로자는 이제 신청하기 어렵다. E74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근무처 변경 자체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들은 이제 조금 더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중요한 것들은 이미 F2R 비자 받으신 근로자들, 유학생을 제외하고 유학생분들은 최저임금 이상이면 연장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전에 일하고 있었던 분들 E9이나 E74, G1에서 F2R로 비자 변경하신 분들 연장할 때 내가 9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느냐 또 GNI 70% 이상의 소득이 되느냐 또 확약서에 내가 제출한 것처럼 처음에 변경 요건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E9 비자 근로자 중에서도 이제 F2R을 신청하려고 내년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 E74 K포인트 274로 가는 게 안전하다. 왜? E9 비자에서 이제 F2R로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에 E9 비자 근로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살고 있는 E9 비자 근로자가 E74 비자를 통해서 F2R로 가지 바로 E9에서 F2R로 가는 거는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해 드리는 사항들은 이제 제가 들었던 사항들, 확인했던 사항들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드리는 거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두 번째 사항, 이 부분은 내년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거다. 연장하는 사람, 특히 E9, E74 G1에서 F2R 비자 변경하고 내년에 연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1번과 1번 그리고 2번, 3번은 반드시 확인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근무처를 자주 옮긴 분들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정말로 한 곳에 열심히 일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이 그 거주 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나 우선은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이게 지금 3년으로 돼 있어. 2024년도 F2R 지역 특화형 거주 비자는 쿼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다른 경기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제 인구 감소 지역뿐만 아니고 소멸 예정 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뿌리 기업도 이제 수도권이더라도 F2R로 신청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이제 뿌리 기업 또 F2R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F2R이 2024년도에는 이남 비자 근로자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남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E7 K 포인트 274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F2R 정책이 바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시범 사업 같이 이번에 시범 사업 같이 E9 비자 근로자 지금 경기도에서 일하면서 충청 예를 들면 북도 어느 곳에 F2R을 신청하고 F2R을 받자마자 경기도 지금 현재 회사 다니고 있는 거 그 다음날에 그만두고 내려가서 일하는 케이스는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E9도 직업을 구하는 모든 절차들 있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연장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1년에 연장할 시점이 이제 어,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연장하는 시점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9개월 이상 일하고 있느냐. 그걸 최초 사업장에서 1년에 9개월을 일할 것인지 아니면 1년 범위 내에서 9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있을 것인지, 그것은 법무부가 추후에 해석을 하겠지만 문제는 9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중간에 회사를 옮겨가지고 다른 쪽에 일을 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미 제출했던 확약서 내용에 체류 변경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연장 시에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반드시 있고, 그 규정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께부터 비자를 연장하는 유학생들이 올해 가을부터 연장을 할 건데요. 이제 연장을 하는 그 유학생들, 이제는 유학생들 뿐만 아니고 내년 초부터 이제 F2R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제는 E9 또는 E74 비자 근로자들은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12월 달에 발표될 가능성은 높지만요. 2024년도 F2R 관련해서
이제 그게 발표가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주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F2 비자, E7 비자, E9 비자 그 비자들은 정말로 정책이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리고 정책이 굉장히 처음에는 좀 완화된 규정으로 적용하다가 이제 시범 사업이 끝나면 굉장히 엄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알았던 GNR 70%의 소득 요건, 회사에서 9개월 이상 일할 요건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예. 여러분의 구독에 힘입어서 이제 9,050명이 됐고요. 아마 올해 12월 달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10,000명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은 기관, 행정사님, 그다음에 근로자들, 또 공무원 분들께서도 저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를 준비할 때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좀 해드려야 굉장히 큰 도움이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전화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문자 해주시고 이런 분들 뵐 때마다 굉장히 큰 힘이 나고 더 많은 더 양질의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구독자들에게 좀 보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강의도 10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벌써 30분이 됐네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또 충분하게 또 별 크게 아는 건 없는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좀 만들었고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올해 또 행정차 시험 이제 2차 시험이 이미 치러지고 이달 말에 발표가 될 건데요. 행사님들 만약에 강의를 이제 이번에 합격하시면 출입국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는 출입국이 앞으로의 큰 행정사 업계 중에서는 대세다. 이제 12월 중에 아마 초 정도 합격의 법학원에서 아마 강의가 들어갈 건데 지금 강의 이제 동영상 강의, 작년 강의 듣고 계시는 행사님이 계시다면 또 새로운 거 원하시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달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대면으로 강의를 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0분은 넘게 굉장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도에 진행되는 F2R 비자는 굉장히 시범 사업하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좋은 방향만 생각하지 마라. 이미 가지고 있는 F2R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장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인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